자, 교재는 29페이지 12번입니다. 자, 공범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번.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했다 했죠. 자, 무고죄는 어떤 죄입니까?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위한 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애당초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3자 공모했다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은 한 것에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2번 갑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칼을 들고 강도하기로 공모했다 했습니다. 자, 이때 을이 피해자 거소에 들어가서 칼을 휘둘렀다. 이게 착수죠. 실행의 착수입니다. 그리고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을은 무슨 죄가 됩니까? 을은 강도 상해죄가 되죠. 자, 문제는 이 갑입니다. 갑. 갑은 무슨 죄가 됩니까? 바깥에서 망을 본 갑은 자, 요 상해라는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책임을 지울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갑과 을이 칼을 들고 강도하기로 공모했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을은 칼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바깥에서 망을 본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을이 칼을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 이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능히 예견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도 상해죄의 죄책을 집니다. 치상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가 됩니다. 상해죄와 치상죄는 형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판례는 치상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죄를 인정합니다. 만약에 살인이라고 했다면 살인과 치상 형량이 달라서 치사죄로 하겠지만 상해죄는 치상죄와 형량이 똑같기 때문에 예견 가능성이 있는 이 갑에게도 상해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 공동정치의 책임을 진다. 그래서 갑과 을 모두 다 무슨 죄가 됩니까? 강도 상해죄가 되는 거죠. 니은 동그라미입니다. 자, 디귿번. 자, 강취해 올 것을 교사하였고 을은 이를 승낙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차일 비일 이를 미루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쵸? 이때 갑이 을을 교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종속성설이 아니라 독립성설이죠. 그쵸? 독립성설입니다. 처벌할 수 없는 것은 즉 종속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범인 을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을 때 그에 종속해서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착수가 없었기 때문에 종속해서 성립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갑, 교사 그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독립성설이다. 독립성설과 관련된 얘기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자, 1번. 자, 공모에 따른 공동실행은 모두 다가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죠.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망을 본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실행 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도 공모에 따른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종범이 된다가 틀렸고 이것을 공동정범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틀렸죠?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문제 13번.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갑이 을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요청한다는 것을 알면서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의 요청을 전달하여 을에게 범을 야기케 하는 것은 간접교사죠.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X. 자, 2번. 습벽이 있어서 그 습벽과 함께 교사가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를 실행케 하였을 때 교사와 정범행위 간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어서 교사범이 성립을 할 여지가 없다. 틀렸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일제 드라이버 사건이었잖아요. 일제 드라이버 사건에서 판결로지 나왔습니다. 3번. 자, 이탈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사범의 이 논리는 공동정범에서 이탈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정답은 3번이죠. 자, 4번. 공갈하기 위하여 사용할 자료를 수집한 다음 갑으로부터 만류 취지 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공갈하였다는 말은 실행에 착수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행에 착수해 나갔다는 말은 저지했다 못했다? 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탈이 되려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범죄 실행의 결의를 해숙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4번 질문을 가보게 되면 만류했다 하더라도 만류했다면 착수해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착수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이탈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는 것은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갑의 교사 행위와 의뢰 행위 사이에서는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왜? 이 착수 행위를 저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갈지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없다 X. 자, 문제 14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은 많이 보았죠? 강도상해 범행이 끝났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도상해는 끝난 거예요. 기수가 되고 종료가 된 겁니다. 근데 뭐가 계속됐다고요? 감금이 여전히 계속됐다는 겁니다. 그쵸? 감금죄는 계속범이죠. 그쵸? 그래서 이 계속되었을 때는 감금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에서 강도상해죄 하나, 여기서 감금죄 하나, 그래서 행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됩니다. 마지막 줄에 경합범 관계에 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가족이 공동점유가 된다 그랬죠? 그쵸? 이것은 수개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강도죄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가족의 공동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한 강도죄가 되는 거예요. 자, 4번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이 다르죠? 그쵸? 여기는 사회적 법익, 여기는 개인적 법익. 상경이다, X. 실경이 됩니다. 왜 실경이 될까요? 자, 수표를 발행한 것, 발행이 먼저 있고 지급 거절이 나중에 있잖아요. 그쵸? 행위가 각각 있기 때문에 상경이 아니라 행위 각각 있기 때문에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자,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했다. 여기 무슨 거가 되죠? 위조죄가 되는 거죠. 위조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문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됩니까?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했다라고 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이죠. 전파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작성 하나, 우편 송달 하나, 행위가 각각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상경 X를 실경으로 하셔야 돼요.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보관 중이던 그쵸? 근데 위토지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가 됩니까? 횡령죄가 되는 거죠. 명신탁은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종중의 명신탁은 유효가 된다 했어요. 자, 그 다음 이를 정에게 매도했다라고 했을 때 새로운 피해법이 있는 거죠. 여기서 별도로 횡령이 됩니다. 그래서 횡령 하나 경합범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2번 가볼게요. 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회사 명의 정기예금 통장에 질권을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자기 채권자에게, 자기 채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배임죄가 됩니다. 배임죄. 그리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그 날짜에 회사 자금이 전액 인출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새로운 피해법익이 있어 없어요? 새로운 피해법익이 없어요. 새로운 피해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질권 설정해주는 순간 배임죄 기수가 되는 겁니다. 배임죄 위헌범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이 인출된 것은 그 기간에 이 동의하에 그 순차적으로 돈을 인출해 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새로운 피해는 더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불사가 되는 것이죠. 불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X. 별도로 횡령죄가 되지 않고 배임죄 하나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3번 보죠. 자, ABC에게 절도범 및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ABC에게 동일한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서 그중 한 사람에게만 상해를 가했다는 거죠. 가장 무거운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준강도 이 A에게만 상해를 가한 것은 이 A에게만 강도상해죄가 되는 것이고 가장 무거운 죄의 죄 하나 포괄일죄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되는 것이죠.
자, 4번. 수개의 선거비용 명목을 허위 기재한 하나의 선거비용 보전 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고 했을 때 이 수개라는 명목 점에 중점을 두어서 경합범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의 보전 청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하나에 중점을 두어서 포괄일지로 봐야 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이 하나에 중점을 두어서 포괄일제다. 포괄일제다. 그래서 수개라고 해서 각각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됩니다. 자, 16번.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석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명목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중 일부를 지 멋대로 씁니다. 지 멋대로. 그렇죠? 지 멋대로 썼다는 말은 이것은 소비의 일종으로 봐요. 소비의 일종으로 봐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줄 나와 있죠. 소비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돈은 네 멋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징액에서, 네가 받은 추징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시킨 대로, 그 시킨 명목대로 썼다면 그 소비 일종으로 보지 않아서 공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내가 저쪽에서 시키지 않은 네 멋대로 돈을 쓴 것이기 때문에 소비 형태로 보는 거예요.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2번은 푼 적이 있죠?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은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몰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몰수가 되려면 유죄로 인정되는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물리적으로 결합할 때, 그렇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부가 몰수 대상이 됩니다. 자, 누범을 갑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누범은 그다지 시험 잘 나오진 않지만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금고 이상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했습니다. 누범이 되지 않죠? 그쵸? 누범이 되려면 전범의 형 집행 종료 면제 후 3년이 내에 범할 죄이어야 됩니다. 종료 또는 면제 후라 했어요. 후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누범 사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맞죠? 동그라미.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무사히 경과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형 선고죠.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됩니다. 상실돼요. 그래서 전과가 돼야 안 돼요? 전과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과가 X 되지 않는 거지. 그래서 누범 사유가 되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자, 상습범 중에 일부가 누범 기간 내에 행해졌다면 전부가 누범 관계가 되는 거죠. 안 된다. X. 자, 3년 내에 범하였는지 여부는 착수를 갖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3년 내에 착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수까지 일 필요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만 틀렸지? 답은 1번입니다. 자, 강론 갑니다. 살인죄.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일본 쉬운 문제도 몇 개 있어요. 어려운 문제만 내면 힘들어해서 쉬운 문제도 몇 문제 좀 넣어놨습니다. 자, 살해 대상 인물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예비죄로 될 수가 없어요. 전속주법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휘발유 한 병을 사다 주었다라고 했을 때 방조죄가 된다 그랬죠? 안 된다. X. 답은 2번입니다. 자, 목을 졸랐다라고 했을 때 살인죄의 고의가 있는 것이죠? 살았으니까 살인 미수죄가 되겠네요. 자, 4번은 쉬운 거죠? 목적 달성했을 때는 한 개의 살인죄 기수가 됩니다. 그렇죠? 대상물이 한 명이기 때문에, 대상물이 여러 개라고 하면 여러 개의 죄가 되겠지만 객체가 한 명이기 때문에 결국 예비, 미수, 기수가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기수죄 하나만 됩니다. 19번 갑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은 쉽지? 과실치상죄를 인정했던 판례가 되죠. X. 연속 역과했습니다. 그랬을 때 후행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기 전에 아직 생존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할지라도 후행 차량에 있어서는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된다.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왜 과실이 인정될까요? 후행 차량은 앞차를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따라가지만 그 선행 차량의 그 적절한 그 안전 질서 유지,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전방 좌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소홀했기 때문에 여기서 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3번.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차량을 운행했습니다. 그쵸? 이것은 뭐죠? 신뢰의 원칙이죠. 신뢰의 원칙이기 때문에 무모하게 무단횡단하는 신호무시하는 오토바이를 치었다 할지라도 과실이 인정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과실 책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된다 X. 원래 도급관계는 원래 책임을 지지 않죠? 책임지지 않지만 예외가 있어요. 법령에 따라서 그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든지 또는 도급인의 공사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하였다는 그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 주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과실 책임을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몇 번 되었기 때문에 이 4번도 좀 알아두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강요죄를 갑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은 냈어요. 자, 실력 회수 있죠? 이건 권리 행사가 아니죠? 그래서 강요죄가 되지 않습니다. 폭행했으니까 단순 폭행죄만 될 뿐입니다. 답은 1번. 자, 강요죄에서 의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만을 말합니다. 사실상 X. 자, 3번. 자, 3번. 자, 이거는 그 무슨 사건이죠? 권상우 사건이라 그렇죠? 권상우 사건. 팬미팅 공연이 이행되지 아니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고 협박했다라고 했을 때 해당 연예인에게 공연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지. 없다. 그래서 강요죄 고의가 부인된다 그랬어요. 자, 해방 감경 규정은 인질 강요죄의 경우 해방 감경 조항이 있죠. 그리고 상해죄 같은 경우도 해방 감경 조항이 있어요. 뭐가 없지? 인질 살해, 치사죄는 없어요. 인질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살해나 치사죄는 해방 감경 조항이 없다. 자, 21번을 갑니다. 자, 강간과 추행죄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자, 1번. 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여성입니다. 모두 여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맞은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만졌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추행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꼭 남자가 여자를 만지거나 여자가 남자를 만지는 것이 추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를 만지는 것도 남자가 남자를 만드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행이 될 수 있다는 판례가 됩니다. 두 번째,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라고 하는 말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체각 부지만을 말한다 했는데 그건 과거의 판례죠. 과거의 판례였었어요. 지금은 이거 외에도 뭐가 더 있지? 이거 외에도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라든지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 비금전적 대가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 위계의 범위를 좀 더 넓힙니다. 넓혀요. 간음행위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자, 위계가 되려면 자,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지만 위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다. X.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있었다는 것만 갖고서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어요. 자, 4번. 4번이 맞는 말이지?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위계적 언동만 갖고서는 위계가 되지 않습니다. 않고 그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의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루는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죠?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행사가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가 되었을 때에 위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3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